자, 심화이론 과정 10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531페이지예요. 531페이지는 4절 수익 방식이다 소개되는데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 8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가격의 삼면성이다 또는 가치의 삼면성이다 배웠는데 이 중에 하나가 수익성이라는 게 있죠. 자, 이와 같은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는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어때 우리가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은 수익 방식에 의해서도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과 임대료 산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어때 수익 환원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이때 산정된 가액을 가리켜서 수익 가액이란다 라는 겁니다. 다음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 있죠. 이를 수익 분석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수익 분석법에 의해서 산정된 임대료가 있다. 이를 수익 임대료 표현인데 줄여서 우리가 이제 수익 임료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 환원법 그리고 임대료 산정하는 수익 분석법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재 4절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수익 환원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 환원법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익 환원법에서는 수익을 환원시켜서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 수익은 언제 발생합니까? 장래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장래 발생한 수익을 환원한다. 현재로 바꿔서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수익 환원법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바로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수익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의 곁에 금전적인 수익을 안겨다주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금전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부동산 대표로 뭘 들습니까? 임대용 부동산 들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임대용 부동산 또는 기업용 부동산 등이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때 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적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임대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임대용 부동산의 기준 시점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그럼 우리는 기준점을 2019년 3월 1일이다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어떤 방법? 수익 환원법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기준 시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기준 현재 수익 환원법에서 가치를 구해보자. 즉 수익 가액을 산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부터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 이것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 이를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은 A라는 임대용 부동산부터 미래 현금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미래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이것은 미래 현금을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수익 가액을 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수익 환원법에도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 있죠.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데 이 방법을 뭐라 표현할 것인가? 순수익을 직접 환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환원법이다. 순수익을 직접 환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 현금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수익 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뭐라 할 것인가? 현금을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수익가액을 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수익 환원법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래 기존 순수익을 환원일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직접 환원법과 미래 현흐름을 할인일로 할인해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A라는 A라는 임대부동산을 취득해서 내가 이제 5년 동안 임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럼 5년 동안 현흐름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5년 동안 현흐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1차 년도 그리고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그리고 5차 년도다. 이처럼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가정한다면 5년 동안 현금이 발생한다. 이때 매년마다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매년마다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은 주로 순영업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세전 현금이나 세후 현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럼 우리 투자로 편에서 운용에 의해서 매년에 세후 현금 산전 플로차트를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첫 글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주고요. 기타소 더해주면 어때?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죠. 여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 부채습세 빼주면 세전 현흐름,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흐름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산정된 순영업소득, 이 부분을 운용에 한 현금 유입분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금 말이지요.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했으니까 5년째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또 이제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인데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을 순영업소득을 활용한다면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은 순 매도액을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영업소 많이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 순 매도액을 활용한다. 저 기준이 맞지 않는 이야기요. 만약에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을 세전 현흐름을 활용한다면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 그러니까 세전 지분 복객을 활용할 거예요. 다음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을 세후 현흐름을 활용한다면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은 어때? 세후 지분 복객을 활용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튼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은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은 어때? 순매도액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직접 환원법입니다. 직접 환원법에서는 장래 기대는 순수익을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때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뭘 활용할 것인가? 1차 년도입니다. 1차 년도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인 1차 년도 순영업소득 이거 하나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환원법에서는 장래 기대는 순수익으로 뭘 하려고 것인가? 바로 1차 년도, 흔히 우리가 초년도 이래 표현하죠. 향후 1차 년도입니다. 향후 1차 년도 초년도에 순영업소득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면서 초년도 즉 1차 년도에 순영업소득을 결국 환원위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 바로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할인 현금 분석법이에요. 그럼 할인 현금 분석법은 미래 현금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 되겠지요. 이때 미래 현금은 내가 임대를 5년 동안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 5년 동안 매년에 운용에 의한 순영업소득이 있겠지요. 그리고 투자인 말에 처분에 의한 순매도액이 있다라는 이 모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운용에 의한 순영업소득이 발생이 되겠죠. 1차 년도 순영업소득 할인율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2000년도 운용위한 현금 유입부분 순영업소를 역시 할인율로 할인해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자치로 바꿔주죠.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자치로 바꿔주고 4차원도 순영업소득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자치로 바꿔주고 5차원도 순영업소득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자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5차원도 투자는 말이죠. 자, 순매도에 이걸 역시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자치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해버리면 수익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수익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이게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직접 환원법에서는 장래 기대된 순수익을 초년도 순영업소 이거 하나만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할인 현금분석법에서는 투자인 또한 모든 현금 유입분을 활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보다 더 함정인 방법은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 현흐름을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또한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환원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도 역시 이제 직접 환원법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직접 환원법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알아야 되겠죠. 순수익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원율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환원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순수익을 환원 방법이 있겠죠. 환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익 가액이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수익 가액을 직접 환원법에서 수익 가액을 산정해서는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을 알아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이 같은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수익 가액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수익 환원법의 3대 테마다 예편다면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이걸 들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순수익과 환원율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환원법 이완해서 좀 더 구체로 말씀을 드려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31페이지 보세요. 1번 챕터 수익 환원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1번 챕터 수익 환원법 옆에다가는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익 환원법 옆에다가는 별표 6개 해놓으시고요. 자, 양보를 1번 의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보세요.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했죠. 장래 산출이 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두 가지 나와요. 이처럼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 여기 들어있죠. 다음은 미래 현금 여기 들어있네요. 현금을 그 다음 주 보세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처럼 환원율로 환원시킨다는 이야기예요.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환원법의 이 내용을 보니까 직접 환원법, 할인 현금 분석법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환원 그리고 할인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랬어요. 이분을 우리 지금 또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로 옳은 것은 물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수익 환원법이라는 것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그 다음 질문 우리 이런 자리 봅시다. 여기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크면 클수록 다른 조건 일자가 가정해서 순수익이 크면 클수록 그럼 당연히 수익 가액은 커진다 할 수 있겠지요. 커진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상되는 수입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크다는 거죠. 예상된 수입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 가치는 크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의 가치는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 자, 이처럼 예상되는 장래 이익을 어떻습니까? 환원시켜서 현재로 바꿨죠? 그래서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다. 자, 이 같은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익 환원법이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 자,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익 가액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튼 수익 환원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평으로 1번 직접 환원법입니다. 직접 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을 기대되는 순수익을 예대해 있죠. 장래 산출을 기대되는 순수익을 이때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는 순수익을 뭘 활용했습니까? 초년도에 즉 1차년도죠. 향후 1차년도에 순영업소득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장래 산출을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으로 환원하여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뭐가 됩니까? 직접 환원법이다. 그래서 박스에 식을 넣어드렸어요. 장래 기대된 순수익을 환원으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2번 봅시다. 자, 할인 현금서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보세요. 미래 현금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미래 현금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할인 현금 문서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이 식이 들어있죠. 미래 현금을 할인으로 할인하여 수익 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환원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직접 환원법, 또 하나는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제 직접 환원법 중심으로 설명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양고래 2번 보세요. 우리 교재 양고래 2번은 순수익이다 나와 있죠. 순수익.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직접 환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익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순수익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 이제 테마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 같은 순수익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순수익의 의의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익 관련해서도 순수익의 의의 그리고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순수익의 의의입니다. 자, 순수익은 언제일 것입니까? 장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순수익은 장래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과거의 순수익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익은 언제 것입니까? 장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는 향후 임대받는다 가정했을 때 향후 1차년도 순영업소득을 활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언제 겁니까? 장래의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순수익을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순수익은 장래의 것이다. 그리고 임대용 부산 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 1차년도 즉 초년도에 순영업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의의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평월의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평월의 1번 순수익의 의의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상 물건이 언제입니까? 장래 여기 동그라미 쳤어요. 장래 산출을 기대되는 순수익을 말한다. 순수익이란 대상 물건에 귀속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자, 여기 보세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 빼주면 뭐가 됩니까? 순영업소득이 된다. 여튼 향후 1차년도 즉 초년도에 순영업소득 순수익으로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에 넣어드렸죠. 자,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순수익은 초년도에 향후 1차년도 순영업소득을 일반적으로 순수익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여하튼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는 순수익을 뭘 활용합니까? 향후 1차년도 즉 초년도에 순영업소득을 활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532페이지예요. 평월 2번.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소개되는데,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에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직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법, 그리고 간접법, 다음은 잔여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직접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처럼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대상으로부터 직접 순수익을 구하는 게 직접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직접법 나오면 대상 부동산부터 직접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대상 부동산부터 이제 자, 향후 1차 년도, 자, 임대업 낸다 가정했을 때 향후 1차 년도 순영업소득을 산정해 수 있겠죠? 이걸 어떤 이제 순수익으로 활용하겠다. 이게 직접법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간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법은 자, 유사 부동산의 순수익을 자, 대상부동산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부동산부터 순수익을 구해서 대상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어때? 원쿠션 들어가 있죠? 간접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여법은 이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보세요. 이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 전체의 순수익에서 건물의 순수익만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토지의 순수익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토지만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토지 잔여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잔여법. 다음은 이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 전체의 순수익에서 토지의 순수익을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건물의 순수익이 남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건물 잔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잔여법에도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이 있다 생각하시고, 토지만의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만의 순수익을 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게 토지 잔여법. 복합 부동산에서 건물만의 순수익을 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건물 잔여법이다 생각하시고, 특히 이분 잘 기억하세요. 잔여법은 뭐 하는 방법입니까? 바로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잔여법은 원가법에서 감가수익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잔여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이분 설명을 다 드렸네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532 중간쯤 보시면 평가로 2번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등이 있다. 여튼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잔여법에도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복합부동산 전체 순수익에서 건물의 순수익을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토지의 순수익이 남는다. 복합부동산에서 토지만의 순수익을 구할 때 활용하는 게 토지 잔여법이다.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2번이에요. 복합부동산 전체 순수익에서 토지의 순수익을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건물의 순수익만 남는다. 건물만의 순수익을 구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 어때? 건물 잔여법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잔여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순수익이다 이 부분은 순수익의 의 그리고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환원율에 대해서 이해되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장래 기준 순수익을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이 환원율 여기서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환원율. 자, 이와 관련해서도 환원율의 의의라든지 환원율의 종류 그리고 환원율 구하는 방법 이분들이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어요. 먼저 환원율의 의의입니다. 자, 환원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장래 기대 순수익을 환원시켜서 수익가를 산정하죠. 간단히 표현해 봅시다. 자,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수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원율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환원율 이걸 구해보자. 항상 이처럼 이제 분모값 이걸 구할 때는 분모값 이걸 때는 어때? 우변에는 수익가액 이거 둘이 맞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맞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간단히 나타내면 환원율은 어떻습니까? 이제 순수익을 수익가액으로 나눠준 값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임대용 부동산이다. 그럼 순수익은 뭘 활용합니까? 바로 순영업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순영업소득이다. 그리고 수익가액은 부동산의
부동산의 가격이다 표현을 쓰겠죠. 예, 또는 어때 부동산 가격이 바로 뭡니까? 총 투자액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 즉 총투자로 나눠서 어때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환원율 의의를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 환원율이라는 것은 자, 순수익을 수익 가액으로 어때 바꿔주는 이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순수익을 수익 가액 즉 자본으로 환원시켜준 이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순수익을 수익 가액으로 바꿔준 이율이 뭡니까? 환원율이다. 그래서 순수익을 수익가액 즉 자본으로 환원시킨 이율이다. 예, 이런 의미에서 환원율 우리가 흔히 어때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이야기야. 왜? 예, 자 보세요. 순수익을 자본으로 환원시켜준 이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서 혹시 지문에 자본 환원율 나오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환원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제 소득을 어때 가치로 바꿔주는 게 바로 뭡니까? 환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원율 의의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자, 이 같은 환원율은 예, 이제 자본 수익률과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자본 수익률은 뭘 이야기합니까? 할인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인율을 의미하고 자본 회수율은 어때? 상각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할인율과 상각률의 합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환원의 의의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평가로 1번 보세요. 환원의 의의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환원율은 순수익을 자본 환원이율로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이런 설명드렸죠. 여기 보세요. 순수익을 수익 가액으로 즉 자본으로 환원하는 이율이 바로 뭡니까? 환원율이다. 그래서 환원율 어때? 우리가 자본 환원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소득을 가치로 환원시킨 비율을 말한다. 참 소득을 가치로 환원시키는 비율이 어때? 환원율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순수익을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환원율 구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환원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 있어요? 자, 순수익을 수익 가액으로 나눠준 값이다. 자, 임대용 부동산이다. 순수익은 뭡니까? 자,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천유의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 즉 총태율로 나눠준 값이 바로 뭡니까? 환원율이 된다 생각하시고, 혹시 우리가 이제 환원율 구하라 하는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환원율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총 투자액 이게 주어집니다.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주어지면 어때?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 즉 총태율로 나눠주면 어때? 환원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스 내용 말씀드렸고요. 다음 자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이다. 참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이때 자본 수익률은 뭘 이야기합니까? 할인율.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름이 가래 박스에 또 들어있죠.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즉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 즉 상각률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환원율의 종류다. 이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원율 종류 한번 봅시다. 교재 533페이지예요. 상단에 편과로 2번 첫 번째 봅시다. 환원율에도 상각전 환원율이라는 게 있고 상각 후 환원율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공제 전 세금 공제하기 전이죠. 세공제 전 환원율도 있고 세공제 후 환원율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개별 환원율입니다. 개별 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이 환원율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 즉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서로 상이할 경우 각각의 환원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토지의 환원율, 건물의
환원율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종합 환원율이에요. 종합 환원율은 종합했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걸 종합했다 하나로 결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게 종합 환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의의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참 환원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로 3번 봅시다. 평가로 3번 시는 환원율의 산정이다 소인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 보시면 직접 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이처럼 직접 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 2번입니다.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 있어요. 감정평가 실무 기준 여기에 온다면 자,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원칙은 어떤 방법입니까? 시장 추출법이에요. 다만 시장 추출법의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요소 구성법이라든지 투자 결합법, 유효 총수익 승수위원 결정 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율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이처럼 직접 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원칙은 뭡니까? 시장 추출법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연수 문제 들어있죠. 연수 문제 조금 출제는 오래됐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자리를 이용해 환원율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결국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참 환원율 이걸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합시다. 기업 보면서 총투액 나왔네요. 자, 지금 총투액 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영업소득을 총투액 즉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어서 환원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총투액은 얼마입니까? 2억 원이다 알려졌죠. 그럼 자, 주어진 절도에서 뭘 구하면 되겠어요?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순영업소득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니모 보세요. 연간 가능 총소득이 1,950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가능 총소득은 1,950만 원이다. 우리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가공기 유형순 2% 차트를 활용하면 되겠지요.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입니까? 1,950만 원이다. 주어져 있죠? 1,950만 원이다. 뒤에 동일 3개는 빼버리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세요. 연간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기타 소득은 1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릴 보세요. 연간 공시된 손실은 50만 원이다. 알 수 있겠죠? 5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주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2,0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다음 미음 보세요. 연간 영업 경비입니다. 자, 연간 유효 총수의 40%를 했어요. 그럼 잡으세요. 유효 총수의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여기에 40%가 영업 경비다. 그럼 2천에 40% 계산은 얼마입니까? 계산기 필요 없죠? 암사해야 되네요. 800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40%니까 800만 원이다. 이걸 빼주면 우리가 순영업소 산정할 수가 있다. 순영업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순영업소 1,000이면 산정했죠. 그럼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순영업소 총투액 알았으니까 순영업소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다라는 거죠. 뒤에 동일 3개는 떼버렸습니다. 다음 총투액은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이다라는 겁니다. 이 값 계산하면 되겠지요. 자, 이 값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0.06, 6%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환원율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프로입니까? 6%. 따라서 6%.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구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환원율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되는데 이제 어떤 걸 통해서 환원율을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였겠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하면 되겠는데 자, 이 문제 포인트는 뭡니까? 총 투자액이에요. 총 투자액이 주어진다는 이야기. 즉 부동산의 가격이 주어진다. 그럼 이때는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 즉 총투액으로 나눠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 요령만
익혀놓으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소인데 저희는 지금 직접 환원법의 큰 테마된 건 세 가지가 되었어요. 순수익 그리고 환원율, 환원 방법 이 세 가지인데 이때 순수익 설명드렸고 지금 우리 환원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환원율도 우리가 이제 의, 종류, 환원율 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의와 종류는 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도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총 투자액이 주어지면 순 영업소득으로 총투자를 나눠서 환원율 구한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자, 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원율에 대한 일을 통해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외에도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배우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데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있다. 먼저 요소 구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소 구성법이다. 이는 흔히 우리가 이제 조성법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편과 1번 첫 번째 보세요. 자, 이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수로 다 분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수로 다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 즉 환원율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 자본 환원율 들어있죠? 자본 환원율 이건 기록 뭘 이야기합니까? 환원율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앞서 배웠어요. 그래서 환원율 자본으로 환원 이율이 돼서 자본 환원율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지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요소 구성법에 의해서는 환원율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먼저 무위험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위험율이 있다. 이것은 무위험률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위험 할증률을 더해서 환원율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드렸죠. 대상 부동산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으로 다 분해한다 했어요.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간다는 이야기예요.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 즉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이제 위험 할증률을 더해간다 했어요. 그럼 위험 할증률 산정하면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뒷쯤에 나와 있죠. 요소 구성법은 산정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것은 단점도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어떤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서 환원율로 쓰는 방법이다. 어찌 보면 무위험률에 위험할증 더해준 게 기록 뭡니까? 요구승률이죠. 그래서 요구승률 환원율로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게 요소 구성법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환원율 구하는 방법 두 번째로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추출법이다. 이건 말 그대로세요. 시장에서 추출 뽑아 오겠다는 이야기. 그럼 시장에서 추출 뽑아와서 환원율로 쓰겠다. 이게 시장 추출법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됐죠. 감정평가 실무기준 여기에 온다면 직접 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 시장 추출법 여기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해가 돼서 원칙은 시장 추출법에 의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재 편고라 2번 보세요. 요즘 시장 추출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부터 뽑아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직접 자본 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시장 추출법이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있고요. 다음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분은 이런 생각하세요.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다. 모두 어때? 결합법입니다. 결합한다냐, 결합한다. 결합한다냐,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똑같다면 굳이 결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물리적이니까 토지 건물이다. 이 생각하세요. 토지 건물이다. 그럼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소득을 창출하는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토지와 건물이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이 같다면 굳이 하나로 결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합한 건 못 되니까 뭔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었어야 이 생각하시고,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어때? 소득을 창출하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정하에서 나온 게 바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소득을 창출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서로 다르겠죠? 이걸 결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 환원율은 보세요. 토지의 환원율이겠죠. 그럼 토지의 환원율 여기에다가 토지의 가격 구성비를 곱해 줍니다. 자, 다음 건물의 환원율이 있지요. 그럼 건물의 환원율 여기에다가 건물의 가격 구성비를 곱해서 더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격 구성비로 가중평에서 환원율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게 주어진다라면, 그러면 결국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환원율 구했으라.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편물 3번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물리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소득을 창출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는 가정이 근거하고 있다. 자, 보세요. 소득을 창출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같다면 굳이 하나로 결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르다. 분리될 수 있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자, 소득을 창출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여기 동그라미 쳤어요. 다르다. 동그라미 쳤어요.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말 바꿉니다. 소득을 창출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같으며,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박스에 환원율 구하는 공식이 들어있죠. 자, 토지의 환원율에 토지 가격 구성비를 곱해 주지요. 다음 건물의 환원율에 건물 가격 구성비를 곱해서 더해준다. 결국 가격 구성비로 가중평균에서 환원율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다. 그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합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둘이 똑같다면 굳이 결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결합시켜서 만들어 쓰겠다 생각하시고, 금융이니까 쉽게 내 돈 남의 돈 이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 우리 정제 물리적이다. 토지 건물 떠올리자 그랬죠. 금융이니까 내 돈 남의 돈이다 이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내 돈 뭡니까? 지분 투자죠. 남의 돈 뭡니까? 저당 투자다 생각하시고,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 요구성이 서로 다르던데 차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 요구성이 동일하다면 굳이 하나로 결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결합시켜 만들어 쓰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 요구성과 저당 투자 요구성이 다르다. 여기 차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금융적 투자 결합법엔 환원율 어떻게 구할 것인가? 먼저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있겠죠? 그럼 지분 투자의 요구수익률 여기에 이제 지분 비율 곱해 주는 겁니다. 지분 비율을 곱해 주고요. 다음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그럼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 여기에 저당 비율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당 비율 곱해준다. 그래서 더해버리면 가중 평균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환율 만들 수 있는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다라는 거죠. 이때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이건 뭘 활용할 것인가? 바로 지분 배당률을 활용합니다. 지분 배당률을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저당 투자 요구 수익률입니다. 이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저당 상수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저당 비율이 있어요. 저당 비율은 결국 뭡니까? 대부율, LTV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당 비율은 LTV를 한다. 그럼 LTV가 60%라면 저당 비율 60%죠? 그럼 지분율 몇 프로입니까? 4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분 투자 요구수익인 지분 배당률과 저당
투자 요구수익의 저당 상수 1 어떤지 가중평에서 환율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지분 배당률 이게 주어지면요. 지분 이게 주어지면 여러분 어때?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환율 구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말씀했죠. 자, 토지 환율, 건물 환율 이게 주어지면 이는 어떤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율 구해 쓰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지분 배당률 이게 주어지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환율을 구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계산 풀기가 용이하다. 이게 우리만 비법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하단에 평가 4번 한번 봅시다. 평가 4번 보시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자, 저당투자 요소율과 지분투자 요소율이 다르다는데 차가 나다 그랬죠. 여기도 다르다. 여기에 또 합니다. 우리 시험은 이분도 어때? 저당투자 요소율과 지분투자 요소율이 동일한데 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X 잘못되어 있죠. 동일하다. 굳이 결합 필요 없다니. 다르기 때문에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저당투자 요소율과 지분투자 요소율이 다르다는데 차가 나요.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환율 구하는 방법이 되어 있죠. 지분 투자 요구수익의 지분 비율 곱해주고 저당 투자 요구수익의 저당 비율을 곱했을 때 또한 값이 된다. 이때 지분 투자 요구수익은 뭘 하려고 했어요? 지분 배당률이지요. 다음 저당 투자 요구수익은 뭘 하려니까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편곡 5번. 이제 환을 구하는 방법 5번째로 L 우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L 우드법. 이때 L 우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자가 중시하는 요소를 통해서 환을 구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분 투자자는 어때? 부동산 보유하는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보유 기간 동안 현금 수입 중시하겠죠?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중시한다는 이야기. 또 보유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에 대해 상승 또는 하락분도 중시하겠지요. 다음 보유 기간 동안 지분 형성분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금 수입, 보유 기간 동안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 기간 동안 지분 형성분.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자본 환율을 구해 쓰는 게 어때? L 우드법이다 생각하시고 L 우드법에서 환율 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 아예 빼버렸어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념만 이해합시다. 여튼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가 중시하는 요소를 통해서 환율을 구해 쓰는 방법이 L 우드법이다. 그럼 L 우드는 사람이 만들에 따라서 L 우드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튼 L 우드법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개량한 방법이다. 참고하시고 L 우드법에서는 세전 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 세전 현금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전 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세금은 뭘 말하겠습니까? 재산세일까요? 소득세일까요? 그렇죠? 이때 세금은 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좋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프로차트를 그렸죠? 보세요.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세 이렇게 프로차트를 그렸습니다.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음수 빼주고 기타 수 더해지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여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입니다. 자, 여경을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 하시겠죠. 이때 부채습세 빼주면 세전 현금흐름,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흐름이다. 이때 L우드법은 이처럼 세전 현금흐름 이걸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세전금 이기니까 여기에 있죠. 영업소득세. 이처럼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단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사실 재산세는 어때? 재산세는 영업경비 항목 여기 어때? 포함된 거죠? 그럼 우리가 세전 현금을 기준한다면 재산세 때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금은 재산세가 뭡니까? 소득세다. 그래서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을 고르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 우드법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을 구해 쓴 방법이라면 이제 저당 투자 입장에서
환율 구해 쓰는 방법이 나오겠지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부채 감당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부채 감당법이다. 참, 부채 감당법에서는 자,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가 중시한 요소를 통해서 환율 구해 쓰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부채 감당법인가 뭔가 부채 감당률이다. 이걸 떠올리시면 되죠. 우리 투자연필에서 자, 기본 이론 과정 투자연필에서 배웠죠. 부채 감당률이다. 이걸 근거로 하겠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 여기에다가 대부 비율 LTV 되겠죠? 대부 비율. 자, LTV 이걸 곱해주고 여기에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곱해준다. 이렇게 해서 환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부채 감당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감당법은 환율 어때? 부채 감당법이니까 당연히 부채 감당률 근거로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부채 감당률 여기에 어때? 대부 비율 곱해주고 저당 상수를 곱해서 환율로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부채 감당법엔 환율은 어떻게 그러신가? 첫 글자 따가지고 어때? 자, 대처 이렇게 기억하자. 부대저 살짝 말 바꿔 부딪혀. 뭘 부딪히니까 술잔을 부딪히자는 이야기예요. 언제? 시험 보고 나서. 모두 어때? 제 강의 듣으니까 합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술잔 부딪히자 생각하시고 부대저 부딪혀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부채 감당률이다. 이게 주어진다면 그럴 때 부채 감당법에서 환율을 구해쓰라 하는 의미다 생각하시고, 부채 감당률 주어지면 어때? 부채 감당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도 환율 구하는 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우리 몇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요소 구성법이 있었죠. 이는 다른 말로 조성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음 시장 추출법, 다음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L우드법, 부채 감당법 등이 있다. 이들이 모두가 뭡니까?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시. 과거엔 제가 이렇게만 어때? 그냥 외우자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어때? 지문에 조성법 나오니까. 요소 구성법, 조성법 같잖아요. 같은데 조성법 나오니까 답을 또 못 찾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땠냐? 시. 물투, 금투, L부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음 시. 자, 물투, 금투 그리고 어떤 L부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 요조시 물투, 금투, L부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다. 시장 추출법,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L우드법, 부채 감당법 이들이 모두 뭡니까?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률, 요조시, 물투금투, L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 대비해서 우리가 환원율 구할 수 있는데 주어진 조건 활용을 잘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활용을 잘하는데 주어진 조건에 총 투자액 또는 부동산에 나오면 뭡니까? 이런 순 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 또는 총투자에 나눠서 환원율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토지 환원율, 건물 환율 나오면 어때? 이건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환원율을 구해 쓰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율 가격 구성비로 가중비해서 환율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분 배당률 주어지면 이건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 환율을 구해 쓰는 것이다. 다음 부채 감당률 주어지면 어때? 부채 감당법에서 환율을 구해 쓰는 것이다. 이 요령을 익혀놓으면 굉장히 계산 문제 손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총투액 주어지면 환율 구하는 의의를 통해서 순영업소득을 총투액 나눠서 환율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음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주어지면 물리적 투자 결합법. 다음은 지분 배당률 주어지면 금융적 투자 결합법. 부채 감당률 주어지면 어때? 부채 감당법. 여기서 환율을 구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요령 잘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535페이지 보세요. 535페이지 하단에 평월 5번 L우드법이다 나와 있죠? 이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투자 중시하는
부동산 보유기간 또한 예상된 현금 수입, 보유기간 또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기간 또한 지분 형성분 등을 토대로 자본환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개량한 방법이라 했죠. 또한 세전 현금을 중시한다라는 이야기요. 세전 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이때 세금은 뭘 내간댔어요? 소득세를 의미한다 했죠. 세금은 소득세다.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로 6번 부채 감당법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채 감당법은 누구 입장인가? 저당 투자 입장이다. 그래줄 중간쯤 부채 감당률에 근거하여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저당 투자 입장에서 저당 투자 중시하는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성을 통해 환원을 구하는 방법이다. 석박스에 환원을 구하면 나와 있죠. 부채 감당률에 대부비율 곱해주고 저당성 곱했을 때 환원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 첫 글자 똥을 주고 부대저, 부딪혀 이렇게 기억하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원율 구하는 방법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론적으로 몇 가지 배웠습니다. 먼저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 있었지요. 다음 시장 추출법,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L우드법, 부채 감당법 뭐 등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조시, 물투, 금투, L부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감정표가 실무 기준 여기서는 이제 직접 환원법에 의한 환원율은 어떻습니까? 시장 추출법으로 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했죠?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산 문제 대비해서 우리가 환원율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잘 보자 했어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총 투자액이다 또는 부동산 가격 나오면 어떻습니까? 환원율 구하는 의의를 통해서 계산되겠죠? 그래서 순역속을 총 토요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게 주어진다면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 지분 배당률 이게 주어진다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다. 부채 감당률 주어진다면 부채 감당법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환원을 계산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